네, 안녕하세요. 임지원입니다. 이번 시간은 특수교사 임용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새롭게 준비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 시험은 이제 어떤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떻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크게 좀 안내를 해드리는 시간을 이제 마련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씩 화면을 보시면서 체크를 해보시면 전체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을 잘 치시기 위해서는 우선 그 시험 제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시험 제도인지, 크게 어떤 과목들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고요. 과목별로, 그리고 문제 유형별로, 그리고 시기별, 그리고 자료 정리 방법, 그리고 스터디 활용 방법 등에 대해서 크게 간단하게 이제 어떻게 하면 고득점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시험 제도에 대해서 이제 한번 크게 알아보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특수교육 전공이 다시 유아랑 초등, 중등으로 나뉘어지죠. 그래서 그 전공별로 세부적인 과목에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크게 보시면 이제 1차 같은 경우는 특수교육학, 특수교육 교육과정, 여기가 이제 우리 전공 부분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교직논술과 교육학으로 나뉘어지는데, 교직논술 같은 경우는 유아초등이신 분들이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이제 중등 같은 경우는 교직논술은 없고 교육학 논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직논술이랑 교육학 논술은 전체 100점 중에서 1차의 100점 중에서 20점에 해당하는 논술 문항 부분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학부 때 공부하는 것과는 별개로 여러분들이 교직관에 대해서나 교육학 지식을 이제 따로 좀 공부를 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1차는 크게 특수교육학과 특수교육 교육과정에, 특수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우리 전공 내용이 이제 포함이 되는 것이고, 저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저 중에서도 특수교육학이 바로 이제 여러분들이 학부에서 공부하시는 전공 과목들이라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 저 부분에 대한 공부가 이제 가장 중요하고 비중이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에서 이론 공부를 하시고 그에 대해서 서답형 시험에 이제 합격을 하시면 보통은 이제 강원도 같은 경우는 좀 다르긴 하지만 1.5배수를 이제 뽑아요. 그래서 1차에서 1.5배수까지 합격이 되신 분들은 2차 시험에 대한 이제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2차 시험에서는 어떤 걸 하느냐, 지역별로 이것도 차이가 좀 있습니다만 공통적인 것을 좀 보자면 지도안을 작성하거나 그 지도안을 바탕으로 해서 수업 실현하는 것, 그리고 경기 같은 경우는 2차가 조금 더 체계적으로 세분화되어 있고 조금 더 이제 보는 방식이 다른데 수업 실현을 하고 수업 나눔이라는 것이 또 포함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심층 면접, 집단 토익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실제로 교사로서 어떻게 이제 실제 실행하는 능력이라던가 태도라던가 그런 뭐 사고 방식이나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전반적으로 보는 실전에 해당하는 부분을 보는 것이 바로 2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2차에서 이제 합격을 하시면 최종 합격이 되는 이제 이런 관문을 거쳐서 이제 특수교사가 되실 수가 있는 건데, 이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최근으로 올수록 2차에서 변별이 좀 커졌어요. 2차가 더 강화되기도 하였고 2차에서 여러 가지들이 좀 이제 많이 변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1차에서 컷보다 좀 큰 차이로 합격을 하셨더라도 2차에서 만약에 큰 실수를 하시면 이제 합격이 어려워지시기도 합니다. 또 반대로 1차에서 컷에서 거의 소수점이라던가 거의 주변에서 약간 아슬아슬하게 합격을 하셨더라도 2차에서 또 뒤집으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2차가 강화되었고 변별력이 좀 커졌다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런 여러 가지 좀 변동될 수 있는 상황 등을 다 고려하고도 안정적으로 합격하시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1차에서 고득점을 하시는 겁니다. 아주 큰 격차로 고득점을 해두시면 그래도 2차에서 약간의 실수가 있거나 변동사항이 있더라도 안정적으로 합격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시작하실 때는 가장 중요하게 우선적으로 생각하셔야 되는 게 2차는 나중에 1차 합격하고 준비를 하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1차를 1년 동안 1차 고득점을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그걸 고민하시고 그것에 따라서 목표를 세우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점을 잘 생각하셔서 이제 준비를 하시고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제가 공고문에 그대로 이제 제시되어 있는 이제 유특 그리고 초특 그리고 다음 페이지는 중특이 있는데 큰 과목들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특이랑 초특은 문제 유형이 동일하고요. 그리고 배점도 비슷하게 되어 있고 보는 이제 문제 유형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차는 전체 100점이 이제 배점이 되어 있고 그리고 총점은 그러니까 100점이고 그 중에 유특 같은 경우 유특과 초특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교직 논술이 20점씩 이제 우선 이제
1교시에 교직 논술에서 20점에 대한 이제 시험을 보시게 되는 거고, 이 부분은 논술 문제입니다. 글을 주어진 시간 안에 글을 하나를 완성해야 되는 것이고요. 전공은 80점. 그리고 이 80점의 그 과목 안에 이제 특수교육학, 특수교육 교육 과정이 들어가는데, 유치원 같은 경우는, 유특 같은 경우는 유치원 교육 과정 전 영역이 또 시험 범위로 포함이 되고, 항상 일정 부분만큼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따로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초특 같은 경우는 특수교육학 전 영역, 그리고 특수교육 교육 과정 중에서 초등에 해당하는 부분, 그리고 또 이제 초특이신 분들은 공부하는 게 너무 어려우신 게 초등교육 교육 과정이 모두 다 전 영역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별도로 준비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유특, 초특 같은 경우는 우리 전공에 해당하는 특학과 특수교육 교육과정, 그리고 유치원은 유치원 교육과정, 초특은 초등교육과정, 이렇게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이제 1교시는 말씀드렸다시피 한 문제 교직 논술 문항이 이제 60분 동안 한 문제 이렇게 주어지는 거고요. 여기 16문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교육 과정이 다시 A, B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A, B로 나뉘어져서 둘 다, 초특, 중특 둘 다, 유특 둘 다 A, B로 나뉘어져서 8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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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문항 이렇게 해서 기입형과 서술형이 포함된 주관식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입형과 서술형.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유형이다라는 것을 이제 알아두시고 이제 대비를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다음 중특 같은 경우는 지금 두 가지의 내용이 있는데 이걸 같이 띄워드린 이유가 이제 현행, 지금 이제 올해부터 적용한 시험 유형은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작년까지 적용되고 이제 변경이 된 것인데 이걸 같이 보여드리는 이유가 기출문제를 보시다 보면 작년까지의 기출문제는 이 형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제 좀 다른 문항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알아두시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둘 다 띄워놨어요. 그래서 작년까지는 어땠냐면 거의 비슷한데요. 우선 중특 같은 경우는 교직 논술이 아니라 교육학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1교시에는 교육학 문제 한 문제를 논술형으로 한 문제를 보시고 이것이 20점의 배점입니다. 그리고 2교시부터 3교시까지 이제 전공 문항을 보시게 되는데 작년까지 적용된 것은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기입형, 서술형, 논술형이 있었죠. 그래서 작년까지는 전공에서도 논술형 문항이 한 문항이 10점짜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이 논술형이 이제 없어지고 전공 논술형은 없어지고 전공 부분에서는 기입형과 서술형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논술형이 없어진 대신에 서술형이 좀 많아지고 기입형이 또 두 문항 줄고 하였어요. 그래서 서술형이 더 강화된 어떤 형태로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을 보시게 된다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공, 중특에서 전공 A를 B라 함은 이제 또 마찬가지로 특수교육학과 특수교육 교육과정이 모두 포함된 문항으로 이렇게 문제 유형에 따라서 구성이 되는 것이고 이게 이제 다 합쳐서 80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초등이 공통된 어떤 유형으로 시험을 보시게 되는 거고 중특은 시험 유형 자체가 문제의 어떤 유형 자체가 좀 다릅니다. 물론 공통적으로 기입형과 서술형을 포함한다는 건 공통적이지만 전체적인 틀이 좀 달라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전공에 따라서 좀 차별화하여서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시험 제도를 통해서 이제 시험 제도에 어떤 과목들이 포함되고 어떤 배점인지 이런 것들 이제 확인해 보셨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보실 것은 과목별로 어떻게 공부를 하시는 것이 고득점 하실 수 있는 방법이냐 이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선은 이제 교직 논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교직 논술에 대한 것이긴 하지만 중특이신 분들 교육학 논술 준비하실 때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교직 논술 같은 경우는 전공의 세세한 지식이나 뭐 암기력이나 단편적인 지식 이런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교사로서 교사로서 어떤 직업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인 소양이라던가 가치관이라던가 적용력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전반적으로 보는 그런 문제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문제 상황이 주어지고 그에 맞추어서 문제 조건에 맞게 여러분들의 생각을 좀 덧붙여서 논리적으로 말 그대로 논술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서술을 하면서 하나의 글을 완성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얘는 교직 논술 같은 경우는 벼락치기를 해서 높은 점수를 받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직 논술은 개인차가 또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본적으로 글을 쓰는 요령이나 아니면은 뭐 스킬이 좀 있으신 분들은 크게 어려움 없이 고득점을 하시기도 하는데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셨을 때 내가 글 쓰는 게 좀 부족하고 글 써본 적이 별로 없고 해서 연습이 좀 필요하다면 좀 빠른 시기에 시작을 하셔서 꾸준히 장기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어느 정도 이제 안정적으로 글을 쓰실 수가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쨌든 서론, 본론, 결론에 맞추어서 글을 전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짜임새 있게 완성된 글을 1시간 안에 쓰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점을 항상 생각하시면서 우선은 접근하실 때 교직 논술은 우리가 막 공부를 무조건 열심히 한다, 암기를 열심히 한다 그래서 잘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선은 잘 보셔야 되는 것이 기출문제. 교직 논술에 대한 기출문제가 그동안 많이 누적되었기 때문에 교직 문제가 기출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기출문제를 기본으로 하여서 반복적으로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왔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석하고 연습을 해보시고, 그리고 그 기출문제에 보면 교직 논술에 자주 언급되는 특수교육학의 기본 개념들이 있습니다. 이 기본 개념의 가장 대표적인 어떤 영역은 통합교육이나 개별화 교육 또는 특수교육 공학, 특수교육 교육 과정, 아니면 약간의 어떤 교육 심리랑 관련된 그런 개념들, 그런 것들이 어떤 배경 지식이 다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꾸준히 많이 이제 뭐 자료를 읽어보신다던가 정리를 하신다던가 해서 폭넓은 지식과 나의 견해를 좀 정리를 해주시는 것, 이런 것들도 아주 도움이 많이 되실 수가 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특수교육의 배경 지식이 되는 교육학의 개념도 대표적으로 교육 심리라던가 또는 뭐 교수학습 방법, 그리고 교육, 공학, 이런 것들은 이제 좀 교육학의 개념이지만 좀 한 번씩 봐두시면 특수교육학이랑 관련해서 많이 연관이 되기 때문에 도움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특수교육학에서 어떤 것들이 좀 강조가 되고 뭐가 강조가 되고 어떤 것들이 좀 최근에 이슈이냐, 이런 것들도 평소에 잘 이제 눈여겨보시면 그런 세세한 사항들이 직접적으로 논술 문제로 나온다 안 나온다 이게 아니라 그런 여러 가지 배경 지식이 나에게 쌓여 있으면 관련된 어떤 문제 상황이 주어졌을 때 훨씬 자연스럽고 논리적으로 글을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이제 1번부터 4번까지의 내용은 이제 기본 베이스를, 기본 토대를 좀 잡아놓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본격적으로는 여러분들이 글을 써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또는 장기적으로 매일 우리가 글을 써볼 수는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매주 토요일 날 한 편씩 쓰겠다, 아니면은 뭐 열흘에 한 편씩 쓰겠다,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정기적으로 완성된 글을 써보는 연습을 꼭 꾸준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내가 잘못된 방식으로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쓰는 건 더 안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뭐 스터디를 하시든 또는 피드백을 받으시든 첨삭을 받으시든 하셔서 나의 글쓰기에 대한 문제점 또는 장점, 이런 것들을 파악해 가시면서 글을 꾸준하게 쓰는 연습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어요. 그래서 교직 논술이든 또는 교육학 논술이든 논술이라는 건 글을 쓰는 것이다 라는 걸 잘 생각하셔서 그에 맞춰서 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특수교육학에 대해서 크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전공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특수교육학과 특수교육 교육과정이 있었죠. 그래서 먼저 특수교육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특수교육학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통합 개별화 교육, 행동수정 이런 것처럼 장애 영역이랑 관련 없이 모두 적용이 되는 특수교육 방법과 전략 부분이 있고, 그리고 지적장애부터 지체장애까지 다양한 장애 영역이 모두 다 포함되는 우리의 이제 학문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과목들이 과목별로 또 영역별로 차이가 있고 공부하는 방식에 있어서 뭐 난이도 차이도 있고 뭐 양도 차이가 있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특수교육학이라는 것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 큰 과정들을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먼저 보시면 제가 별표를 가장 많이 해놓은 것처럼 가장 중요한 건, 정말 중요한 건 특수교육학은 이해를 기반으로 한 학습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너무 많고 볼 게 많고 결국은 외워야 되고 하다 보니까 모든 걸 이해하고 넘어가기가 굉장히 어렵기도 하거든요. 너무 오래 걸리고. 왜냐면은 뭐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잘 모르겠는 부분도 있고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모든 영역의 모든 내용을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하면 굉장히 과정이 길어지기도 하고 인내심이 필요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냥 외우자 이렇게 공부를 해버리시는데, 그렇게 하면 절대 고득점을 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요즘 기출문제는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단순한 암기력을 보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알고 있는 이론을 문제 상황에 맞게 적용을 하여서 그에 맞춰서 답안 작성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특수교육학에 대한 이해가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 내가 소화를 하고 이해하지 않고 암기를 그냥 하면 이 문제가 뭘 묻는 건지, 난 분명히 모든 걸 암기하고 있는데 뭘 써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걸 피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반드시 어떻게 공부를 하시고 뭐 어떻게 누구와 공부를 하시든 특수교육학은 반드시 모든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내가 이해한 내용을
암기하는 것으로 넘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를 하고 그것을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자료 정리를 하셔서 그걸 먼저 만들어가는 과정이 아무리 길어도 그게 길고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그거 자체가 굉장히 큰 학습의 과정이기 때문에 꾸준히 열심히 제대로 한 번을 봐도 제대로 이해하고 넘어가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걸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해한 걸 바탕으로 해서 당연히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서답형이기 때문에 인출을 해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해를 하고 암기를 또 잘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암기를 했으면 끝이다. 그게 아니라 암기한 걸 문제에 맞게 적용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결국은 우리가 채점을 받을 때는 내가 쓴 답안을 가지고 이제 채점을 받기 때문에 답안에 어떤 핵심 키워드가 있는지 없는지, 답안이 서술형 같은 경우는 문장이 맥락에 맞게 논리적으로 잘 쓰여졌는지, 문제 상황과 연관지어졌는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답안 작성에서 중요한 스킬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이론을 이제 잘 이해를 해서 탄탄한 기반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는 그것을 문장으로 쓰고 답안 작성하는 연습까지도 굉장히 잘 하셔야 요즘의 문제들은 기출문제는 고득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에 따라서 특학은 이런 과정에 따라서 이론서 그리고 기출문제를 기반으로 하여서 핵심 키워드를 정리하는 방식으로 하여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것을 꼭 알아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특수교육 교육과정에 대한 것인데요. 특수교육 교육과정은 특수교육학보다는 전체 80점 중에서 비중이 높지는 않습니다. 비중이 높지는 않지만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꼭 나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100점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절대 소홀하셔서는 안 돼요. 하지만 특학과는 공부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특수교육학은 이론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론이 어떻게 어떤 과정에서 주어졌고 어떻게 적용하는지 어떤 의미인지 이런 걸 다 이해를 해야 되지만 특수교육 교육과정은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보는 내용도 그렇고 이해가 그렇게 어렵거나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어떤 내용인지 큰 구조 있죠. 전체적인 구조. 특수교육 교육과정이 무엇이냐, 특수학교 교육과정이 무엇이냐라는 전체적인 구조. 총론에는 어떤 내용이 있고 기본교육과정에는 어떤 교과가 있고 교과는 다시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떤 의미에서 쓰여졌고 이런 기본적인 이해, 그건 어렵지 않거든요. 그건 누구나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 구조를 크게만 이해하시고 나면 그 다음은 특수교육 교육과정은 무조건 암기예요. 그래서 얼마나 정확하게 문장으로 암기를 했느냐에 따라서 정확하게 쓸 수 있느냐 아니냐, 그래서 정확하게 점수를 받느냐 아니냐가 갈라집니다. 그래서 특수교육 교육과정은 먼저 이건 단기적으로 이제 하실 수가 있어요. 뭐 며칠만 마음 잡아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음 잡고 특수교육 교육과정은 구조, 이게 어떻게 생긴 건가, 어떤 목차에 따라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를 파악하시고 그 다음은 무조건 많이 반복해서 암기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특학과 특수교육과정은 공부를 하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다르고요. 시험 문제도 실제로 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거의 암기한 거 그대로 쓰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접근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고요. 특수교육 교육과정은 여러분들이 평가원에 들어가시면 원문이 모두 다 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문을 기반으로 하여서 빈칸 뚫어가시면서 외우시고 기출문제 보시면서 어떤 게 주로 많이 나왔느냐. 요것도 이제 당연히 유특, 초특, 중특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래서 전공별로 파악하셔서 그에 맞게 암기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과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과목별로 좀 보셨고요. 그 다음은 이제 문제 유형별로 간단하게 어떤 게 중요한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문제 유형을 나누어서 따로 공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공부하면서 기입형에도 잘 이제 답을 쓸 수 있게, 서술형에도 맞게, 논술형에도 맞게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 실제로 기출문제를 보시거나 공부를 하실 때 어떤 것들이 이제 각각의 형태에서 중요한지를 알고는 이제 대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연습을 하실 때는 간단하게 알려드리면, 기입형 같은 경우는 정말 말 그대로 어떤 용어를 단답형으로 쓰시는 문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용어나 표현을 정확하게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명확하게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용어를 정확하게 써야 되는데 약간 틀리게 쓰거나 다른 말을 쓰거나 그러면 채점이 안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입형에 대비해서는 용어, 키워드를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암기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서술형 같은 경우는 문장으로 답을 쓰셔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용어만 그냥 정확하게 외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상황에 맞게, 그리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맞게 문장들을 잘 구사를 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서술형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글을 좀 쓰시거나 문장을 잘 쓰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공부하신 것에 비해서 표현을 잘 하시기도 해요. 그런데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지만 문장을 구사하는 능력이 조금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뭐 주술 관계가 맞지
맞지 않거나 문장이 어색해져 버리면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 그 내용을 표현할 때 잘못 전달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서술형 같은 경우는 아무튼 서술형 문항을 작성을 하는 그런 기본적인 연습은 가장 기본은 문장을 문장 구조에 맞게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는지부터 점검을 하셔야 되고요. 서술형 같은 경우는 문제 상황에 대한 분석이나 요구에 대한 파악 그리고 적용하는 이론을 잘 이해해서 문장으로 간결하게 길게 쓰는 건 절대 좋지 않고요. 장황하게 쓰는 건 좋지 않고요. 키워드를 바탕으로 해서 간결하게 쓸 수 있는 연습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이제 서술형에서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 생각하시고 이제 그런 처음엔 이론부터 공부하시고요. 나중에 이제 기출문제로 연습하실 때 이 점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논술형은 이제 교직 논술이나 교육학 논술에 해당하는 것이겠는데 이거는 이제 말씀드렸지만 논리적으로 서술하시는 거예요. 글을 쓰시는 것이고요. 글의 체계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체계를 이제 잘 지켜서 쓰시는 게 문제에 이제 배점에 들어가기도 하는데 체계라 함은 서로 서론과 본론과 결론에 맞게 이제 체계적으로 글을 쓰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체계에 맞추어서 쓰시는 연습은 제가 아까 앞서서 교직 논술이랑 관련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공부를 하셔서 논리적인 글이 될 수 있도록 주어진 1시간 안에 그리고 50분 안에 연습을 하시는 게 좋겠고 50분 안에 내가 하나의 완성된 글을 쓰는 것이 중요하다. 논리적으로 써야 된다. 이런 점들을 이제 잘 생각하셔서 여기 나와 있는 내용 참고하셔서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시기별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가장 비중이 높고 중요한 것이 바로 특학이기 때문에 이론이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시기별이라고 제가 해놨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예를 들어서 3월에 무조건 이걸 해야 되고 1월에 이걸 해야 되고 이런 것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시작하는 시기가 조금씩 다르실 수가 있어요. 초수이신 분들은 보통 1월에 많이 시작을 하시고 뭐 재수하시는 분들은 3월에 하시기도 하시고 5월에 하시기도 하시고 또 일하시는 분들은 일을 상반기에 하고 좀 늦게 시작하시기도 하시고 하는데 어떤 시기에 시작을 하든 어쨌든 큰 흐름은 무엇이냐면 가장 먼저 이제 보셔야 되는 건 기본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론 정리를 이해를 바탕으로 하시고요. 그 다음은 그 이론을 베이스로 하여서 기출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기출을 기반으로 하여서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해요. 다른 부분들은 안 해도 뭐 모의고사나 문풀이나 이런 것들은 만약에 생략하신다 하셔도 당연히 기본 이론과 기출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이제 하여서 그 다음은 적용을 하고 이제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적용하고 확인하는 방법이 바로 이제 문제를 풀어보시거나 모의고사를 보시거나 답안 작성 연습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제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이론과 기출입니다. 그래서 이 이론과 기출을 내가 어떤 시기에 시작을 하고 어느 정도의 기간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흐름은 여기 제가 적어드린 것처럼 일반적인 흐름은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된다라는 것을 참고를 하셔서 이제 시기별 계획을 좀 세우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말 강조드리고 싶은 건 모든 시기에 매 시기마다 모든 분들이 나에게 필요한 공부가 무엇이냐라는 건 정말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주변에서 다들 이렇게 공부한다고 해서 무조건 쫓아가거나 나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내가 공부하는 속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양, 나의 역량, 나의 이해력, 나의 뭐 정리에 걸리는 시간 이런 게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두 다 자기 주도적으로 스스로 판단해서 계획을 꼭 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점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 체크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특히 이 이론을 정리하고요. 모든 기출을 한번 보실 때 예를 들어서 내가 2달 안에 이걸 다 봐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세우셔도 보시다 보면 굉장히 좀 오래 걸리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 절대 쫓기지 말아야 합니다. 절대. 그래서 쫓겨서 그냥 빨리빨리 시간에 맞춰서 보고 넘어가 버리면 나중에 그거 또 다시 봐야 되거든요. 새롭게. 그래서 절대 한 번 볼 때 절대 쫓기지 말고 한 번을 봐도 제대로 꼼꼼하게 보고 가는 것을 이제 원칙으로 생각을 하시고 공부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튼 시기별 학습 전략은 이런 흐름, 공부의 순서를 생각을 하시면서 계획을 세우시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많은 분들이 자료 정리를 이제 하시는 것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시고 또 굉장히 중요한 게 특학 같은 경우, 뭐 특과정도 그렇지만 자료를 정리해 나가는 과정 자체가 나의 학습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방식으로 자료를 정리하고 무슨 방식으로 공부를 할 것이냐를 처음에 잘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알려드리면 이제 자료 정리를 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서브노트를 만들 수도 있고요.
단권화라는 것을 많이 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브노트를 만들거나 단권화를 하시거나 둘 중에 하나를 보통 선택을 하시는데, 서브노트는 말 그대로 내가 이론서를 보고 또는 강론서를 보고 내가 보고 이해한 것을 노트 정리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노트 정리를 하는 것도 많은 분들이 요즘은 이제 뭐 워드 작업을 많이 하시기도 하고요. 또 여전히 많은 분들은 수기로 손으로 다 일일이 쓰시기도 합니다.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돼요. 그래서 서브노트를 만들 것이냐 아니면 단권화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수험서 하나를 이제 내가 선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책에 어떤 특정 영역을 공부하실 때 통합교육을 공부하신다면 통합교육이랑 관련된 모든 기출문제나 다른 이론서에 있는 것, 이 이론서에 없는 모든 내용을 한 책에 모두 다 모아가면서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그걸 정리를 몇 달에 거쳐서 한번 다 해두시면 나중에 하반기에는 그 책만, 다른 것 볼 것 없이 그 책만 볼 수 있도록 이제 다 정리를 한 책에 다 모아서 하시는 걸 단권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답이다라는 건 전혀 없습니다. 실제로 최종 합격을 하신 많은 분들을 보면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거의 반반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서브노트라는 게 맞으시면 서브노트를 하시고 단권화를 하는 게 맞으시면 단권화를 하시면 돼요.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서브노트는 좀 오래 걸려요. 훨씬. 단권화보다 오래 걸리고 굉장히 작업을 하는데 좀 힘이 들기도 하고 합니다. 하지만 장점은 내가 스스로 그걸 정리해 나가는 과정 자체가 공부이기 때문에 내가 구조를 만들고 노트를 만들고 하면서 공부가 훨씬 또 많이 될 수가 있고요. 단권화는 이제 한 책에 그냥 추가적으로 필기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좀 효율적으로 하실 수가 있어요. 다만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단권화 하실 때도 나의 구조는 잘 잡아가시면서 해야 된다는 게 좀 유의사항이죠. 그리고 또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서브노트를 많은 분들이 다른 사람의 서브노트를 그대로 받아서 하시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정말 좋지 않은 방법이에요. 말씀드렸다시피 서브노트를 만드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길고 되게 힘들게 내가 보면서 시행착오도 겪고 구조도 이제 이렇게 해봤다 저렇게 해봤다 키워드도 이 말을 써봤다 아닌 것 같으면 고치고 이런 과정을 다 내가 생각해서 하는 그 과정 자체가 공부인데 그 과정을 모두 다 생략한 어떤 결과물만 받아서 그것만 본다? 그건 전혀 공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시면 어디에 뭐가 있고 왜 거기에 그런 내용이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브노트는 절대 다른 사람의 것을 그대로 받아서 쓰시는 건 절대 하지 마시고 그건 여러분들 각자의 공부에 정말 도움이 별로 안 된다라는 걸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무튼 자료 정리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으니까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셔서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스터디를 이제 많이들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스터디가 1차에서는 절대 선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필수가 아니에요.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스터디를 워낙 좀 많이 하시거든요.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다양하게 뭐 기상 스터디, 생활 스터디, 뭐 암기하는 스터디, 뭐 여러 가지를 하시는데 그런 모든 스터디는 나에게 필요하면 하는 것이고 내가 스터디를 하는 성향이 좀 아니다. 나는 그냥 혼자 하는 스타일이다. 그게 더 잘 된다. 그럼 스터디에 대한 부담 전혀 갖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데 스터디를 너무 이제 다들 많이 하시다 보니까 남들은 다 하는데 난 안 하니까 좀 불안해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전혀 스터디를 하지 않고 1차 합격 잘 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스터디는 이제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하실 수가 있고 요즘은 뭐 밴드 스터디, 뭐 카톡으로도 많이 하시고 굉장히 다양하게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많이 하시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우선 나의 계획을 세워보시고 부분적으로 이 부분은 내가 혼자 하면은 좀 미룰 것 같다. 아니면은 내가 혼자 하면 좀 벅찰 것 같다. 이런 것들을 좀 선정하셔서 이제 스터디를 하면서 좀 보조적인 수단으로 활용을 하시는 거죠. 내가 공부를 좀 더 타이트하게 좀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뭔가 채찍질해주는 그런 보조 수단으로 좀 활용을 하셔야지 너무 스터디에 따라서 이제 스터디에 끌려서 공부하시는 거는 또 나중에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터디를 이제 필요하다면 잘 활용하시되 부분적으로 내 공부에서 필요한 부분을 잘 판단하셔서 주도적으로 하시는 게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서브노트에 대한 거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써놓긴 했지만 이거는 이제 서로 참고하실 수는 있지만 가끔 스터디를 하실 때 서브노트를 같이 작업하는 스터디를 하시는데 그것도 또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내가 모든 영역을 정리해야지 나는 통합교육하고 너는 행동수정하자 우리 나누자 이런 식으로 하는 서브노트에 대한 공부는 전혀 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서브노트를 서로 확인해주는 그런 스터디는 하셔도 되겠지만 서브노트를 같이 이제 작업하는 스터디는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스터디도 여러분들이 이제 나에게 맞게 부분적으로 보조적인 수단으로 잘 활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뭐 고득점을 지금까지 좀 여러 가지 전략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고득점을 하려면 이제 많은 분들이 정말 고득점을 하신 분들을 보면 공통점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통점을 몇 가지를 알려드리면 목표의식이 굉장히 뚜렷해요. 이건 뭐 너무나 무엇을 하든 당연한 얘기지만 내가 어디까지 도달해야 되겠다. 최소한 이만큼을 해야 되겠다라는 뚜렷하고 구체적인 목표가 없이 공부하는 것과 목표를 가지고 공부하는 건 그 과정의 효율이나 효과나 그리고 나의 태도 이런 모든 것에서 집중력 이런 것들이 정말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를 제대로 시작하시기 전에 좀 더 뚜렷하고 확고한 목표를 가지셔야 되고요. 그리고 정말 반드시 합격을 해야 되겠다라는 뚜렷한 목표와 절실함 이런 것들이 또 확실한지 좀 보셔야 돼요. 뭔가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냥 이거 나 졸업했으니까 이제 해야 될 때니까 이런 식의 약간 두루뭉실하고 좀 약간 애매모호한 그런 목표의식을 갖고 계시면 공부하는 과정이 힘들기만 하고 좀 효과적이지가 못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필수적인 어떤 목표의식을 꼭 가지고 시작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 고득점을 하시는 많은 분들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크게 동요되지 않습니다. 자기 주도적으로 나에게 맞는 학습 태도와 학습 전략을 1년 내내 계속 고민하시면서 나를 기준으로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 내가 잘하는 것, 못하는 것 이런 걸 파악하셔서 공부 계획을 계속 수정하시면서 임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올바르고 효과적인, 효율적인 공부를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계획을 세우실 때는 추상적으로 뭐 1, 2월은 이론해야지. 그리고 이번 주에는 뭐 지적장 해야지. 이런 식으로만 하시면 안 되고 구체적으로 무슨 자료 정리를 며칠 동안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이런 공부 이런 식으로 월별, 주별, 일별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들을 체크해 나가시면서 자기 관리를 지속적으로 자기 점검을 해 가시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흘러가요. 시간이 그냥 계속 흘러가고 별로 남는 것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꼼꼼하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시고 꼼꼼하게 체크해 가시면서 이제 계속 1년을 보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임용시험이라고 하는 건 짧은 과정이 아니라 1년의 긴 과정이기 때문에 체력 관리, 마인드 관리가 또 무엇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모두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운동도 계획하시고 그리고 뭔가 내가 스트레스 받거나 슬럼프에 빠졌을 때 어떻게 거기에서 좀 빠져나올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좀 생각하시면서 마인드 컨트롤 하시는 것도 고득점의 정말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점들 잘 확인하셔서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우시고 대비를 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다시 한번 그냥 도식화해서 정리한 거니까 체크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까지 알려드린 그런 정보들도 있지만 본격적으로 정말 이제 계획을 하시기에 앞서서 어떻게 시작할까 막막하신 분들은 우선은 정보를 다양하게 수집을 해보세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제 뭔가 정확하게 정하진 않아도 내가 좀 몇 군데 원하는 지역이 있으시겠죠. 그러면 그 지역 교육청에 가면 임용시험 공고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고문을 한번 정독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런 시험이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체계적으로 확인을 하시고요. 그리고 특수교사 카페 있죠. 여러분들 많이 가시는 카페에 가면 다양한 합격 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공부를 해서 합격했는지 보시면 좋은데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 유의하실 점은 그 합격하신 분은 그분에 맞게 그 공부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어떤 분의 합격 수위가 좋아 보인다고 해서 무조건 쫓아가거나 하시면 안 되고 그걸 이제 나의 것으로 만들고 내가 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하시고 참고를 하시면 도움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중에 여러 가지 이론서나 강론서 이런 것들도 이제 모아서 어떤 것들을 볼 것인지 결정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공부를 나중에 이제 기출문제는 너무너무 중요한 자료라 나중에 공부하는 자료가 되겠지만 시작하실 때도 그냥 평가원에 가면은 원문이 다 있으니까 기출문제를 쭉 한 번씩 보시면서 이런 문제를 내가 나중에 치겠군 한 번씩 눈으로 이제 보시는 것도 이제 정보 수집을 할 때 이제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들 한번 쭉 보시고 이제 구체적으로 계획을 이제 연간 계획, 주별 계획, 뭐 분기별 계획, 주별 계획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시고 지속적으로 이제 관리하시면서 수정해 나가시면서 공부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이제 보시면서 네. 공부를 하셔서 이제 2021학년도에 대비해서 공부를 하시는 거겠죠. 그래서 아무튼 본인에게 맞게 나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나에게 필요한 점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 잘 파악하셔서 계획을 잘 세우시고 잘 견디시면서 공부하셔서 모두 다 잘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기타 여러 가지 전략이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카페로 문의를 해주시면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이제 여기까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